개념원리 대수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에는 되게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내용을 숙지하시고 숙지가 안 된다면 문제를 풀면서라도 조금씩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398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의 가장 큰 것은이고요.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성이죠. 두 번째가 대칭성입니다. 이 주기성과 대칭성을 해당 문제풀이에서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려고 풀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쌤이 주기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대칭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 sin bx라던가 뭐 평행이동한 것들을 어떻게 익혀나간가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기함수의 특징은 해당 식을 만족한다. fx 플러스 p가 fx랑 같다면 fx의 주기는 p이다. 그리고 fx는 주기함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기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x 자리 앞에 상수배 되었다면 이것은 주기를 바꾸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2가 곱해진 sin 2x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주기가 2분의 2파이라 해서 파인데요. 얘를 받아들일 때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원래는 x가 들어가서 0일 때 0, 2분의 파이일 때 1, 파이일 때 0,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 2파이일 때 0으로 간다. 근데 이게 2x가 되면서 0부터 2파이까지 2배 빨리 가기 때문에 파이에서 이렇게 x가 파이여도 2파이 값이 도달되니까 주기가 가는 속도가 빠르다.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겁니다. 자, 좀 주의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꼭 x 앞에 개수를 묶어내 주셔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얘가 주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평행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기가 가장 큰 것은 이랍니다. sin 2x 플러스 3입니다. 1번. 얘는 하나 다 따져볼게요. 얘는 주기를 바꾸는 2고요. 플러스 3은 y축 방향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여튼 그래서 1번에서는 주기가 2분의 2파이라서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다음 2번. y는 2sin의 3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입니다. 얘는 좀 적고 갈게요. 2번. y는 2sin인데 여기서 개수 3분의 1 묶어내주시면 x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천천히 여기 있는 2는 삼각함수의 폭을 결정하고 3분의 1은 주기를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는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기는 3분의 1, 즉 원래 주기 2파이에다가 3분의 1의 역수 3을 곱해주면 6파이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6파이가 됩니다. 다음 3번. 얘도 하나 따져볼게요. 3이 곱해진 건 폭, 얘는 곱해진 개수가 1이죠. 주기가 안 바뀌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주기인 2파이다. 다음, 자 4번도 식을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4번. y는 코사인인데 4분의 1 개수 묶어내주면 x 플러스 24분의 파이가 됩니다. 아니죠.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네, 3분의 2파이죠. 그렇게 해서 얘는 3분의 2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4분의 1이 주기를 바꾸었다. 그래서 원래 주기 2파이에서 곱해진 거에 역수 4를 곱하면 얘는 8파이다. 8파이. 마지막 5번입니다. 얘도 x계수 2, 얘가 주기를 바꾸었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5는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이죠. 이때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고요. 곱해진 것을 역수 2분의 1 곱해주시면 2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기 가장 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9번입니다. y는 3 sin 4분의 파이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해서 뭐 점을 지난다 a를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 삼각함수에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y는 3배의 sin 4분의 파이에서 x 대신 x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게 되고요. 다음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었습니다. 네, 해당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 즉 위에 있다는 뜻이고 대입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 12분의 11, y에 a를 집어넣으시면 a는 3배의 sin 4분의 파이에 12분의 11 빼기 얘는 12분의 3이죠. 플러스 2분의 1. 12분의 11 빼기 12분의 3은 12분의 8이고요. 12분의 8에다가 약분하시면 2에 6분의 파이죠. 이때 sin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럼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은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다라고 답을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조금만 뭐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풀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얘를 평행이동 시켰고 그 위에 얘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12분의 11, a를 반대로 평행이동 시킵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시키면 2분의 1이네요. 2분의 1만큼 이동시키면 얘가 바로 12분의 11 빼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 12분의 8, a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12분의 8은 3분의 2입니다. 그럼 얘가 평행 이동하기 전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집어넣으시면 a 마이너스 2분의 1은 3배의 sin 4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2가 되고 얘는 똑같이 sin 6분의 파이는 2분의 1,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a는 2다 라고 똑같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게 좀 더 쉽기 때문에 점을 평행이동시켜서 그래프 위에 대입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400번입니다. y는 이 탄젠트 3x-2분의 파이 플러스 1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자, 해당 그래프식은 좀 변형시켜 볼게요. 자, 이 탄젠트에 얘도 개수 3 묶어내시고 x-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2는 폭을 결정한 건데 뭐 탄젠트는 크게 폭에 대해서는 관여할 게 없고요. 지금 곱해진 3은 주기를 바꾸는 거고 원래 탄젠트 주기가 파인데 역수를 곱해주시면 주기가 3분의 파이다. 다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고 합시다. 탄젠트는 점근선이 포인트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맥락으로 우리는 2분의 파이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물론 2분의 3파이에서도 존재하지 않고요. 뭐 2분의 5파이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가 이게 한 세트예요. 0부터 파이까지. 이까지가 한 세트고 다음 이게 2분의 파이에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지금. 근데 얘가 주기가 돌 때마다 이 점근선도 등장할 거예요. 다시 주기가 돌 때마다 이 점근선도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근선 기준으로 계속 여기죠. 주기만큼 더해주고 주기만큼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원래 90도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인데 주기만큼 더해진 것은 계속 점근선이다.
그럼 우리가 방금 봤던 식에서 밑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y는 2 탄젠트 3배의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요. 얘는 주기가 3분의 파이였어요. 그리고 평행이동했으니까 원래 있던 기존 점근선이 기본적인 점근선이 2분의 파인데 얘가 평행이동했을 겁니다. 6분의 파이만큼. 그러면 점근선이 x는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하시면 3분의 2파이 되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x는 3분의 2파이에서 점근선이 생기는데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3분의 파이가 곱하기 n 된 것만큼도 계속 점근선이 생길 거다. 이때 n은 정수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 잘 보세요. 3분의 통분하시면 3분의 n 플러스 2파이 되고 n은 계속 정수예요.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2파이일 이유가 없죠. n 플러스 2가 n이 정수고 계속 그냥 결국 정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3분의 n파이라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n이 1이면 점근선이 3분의 파이고요. n이 2면 점근선이 3분의 2파이고요. n이 3이면 점근선이 파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3분의 머시기인 점근선 다 나올 거예요. 그럼 굳이 이 2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계산돼서 다 정수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퉁쳐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근선은 3분의 n파이고 정수다. 그럼 우리는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정의역도 잡을 수 있겠죠. 정의역은 x는 3분의 n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의역이 생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구해보고 나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주기는 3분의 파이다. 아니죠. 3분의 2파이다가 아니고 3분의 파이고요. 그래프는 4분의 파이, 3을 지난다. 대입을 해보시면 되고 4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이게 12분의 파이 되죠. 다음 이게 3 곱해서 4분의 파이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입니다. 그럼 2 곱하기 1 플러스 1이고 얘가 3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다. 디귿 그래프는 직선 x는 마이너스 파이와 만나지 않는다. 자, n이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마이너스 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다. 디귿 맞고요. 마지막 리얼 그래프는 y는 2 탄젠트 3x의 그래프를 x축방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얼까지 정답이고 답은 니은 디귿 리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번에서는 우리가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폭보다는 주기와 평행 이동을 관찰하시고 최대한 이 정의역과 점근선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점근선을 구하는 더 쉬운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3x-2분의 파이 있죠. 여기 점근선 구하기. 이 3x-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탄젠트의 점근선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정의에 적혀 있어요. 원래 점근선은 2분의 파이고 이게 주기 파이만큼 도는 것이다. 근데 이게 3x-2분의 파이에서는 어떻게 될까라고 되는 거고요. 그러면 3x는 n파이 플러스 파이고 n파이 플러스 파이나 n파이나 똑같죠. 어차피. 그래서 x는 3분의 n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해 안 되시면 꼭 질문을 하세요. 결국 n은 정수니까 n파이 플러스 파이건 n파이건 결국 똑같은 식이 쭉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탄젠트 안에 있는 이 정의역 파트가 점근선 정의대로 적었을 때 x는 얼마 되는가 하면 바로 점근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뭐 이렇게 꼭 구할 필요는 없지만 점근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401번 가보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a 코사인 bx 플러스 3이다. 함수 fx는 주기가 4파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얘를 적당히 한번 그려볼 거고요. 일단은 그리기 전에 fx는 a 코사인 bx 플러스 3이고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때 a는 폭을 결정하고 b는 주기를 결정해요. 근데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인데 곱해진 것만큼 bx니까 거기 역수를 곱해주자. 이게 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4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b가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fx는 a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3이 됩니다. 다음 여기 있는 3은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하고요. 얘는 코사인 그래프가 움직이는 중심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는 y는 제로, 즉 x축을 기준으로 움직였는데 y는 3을 기준으로 운동을 한다 볼게요. 움직이고요. 모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걸 함부로 그리지 마시고, 얘가 주기가 4파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출발 지점은 0이기 동일합니다. 그래서 0부터 4파이까지 갈 건데 얘를 4등분하면 중간에 2파이, 파이, 3파이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으로 움직이는데 폭은 이때 A였죠. 폭은 A만큼, 양수니까 A만큼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 최대값에 해당하는 거는 y는 3 플러스 a이고요.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는 3에서 a만큼 빠진 거죠.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는 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면 4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상수배가 함수에 되는 것, 그리고 x 앞에 개수가 생긴 것, y축 대칭 이동한 게 어떤 의미인지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402번입니다. 함수 y는 a 사인 6분의 파이 2x-1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세 수의 곱을 구하시오. 단 a는 양수입니다. 자, 얘도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시 a 사인 6분의 파인데요. 좀 더 예쁘게 해볼게요. 2 앞으로 빼내면 3분의 파이 되고요. x-2분의 1 되겠죠. 플러스 b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a는 폭을 의미하고 여기 3분의 파이는 주기에 영향을 주며 2분의 1과 b는 평행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기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주기가 원래 사인은 2파인데 거기에 곱해진 역수를 곱할 것이다. 얘는 6이 되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6이다 라고 되는 거고요. 다음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얘가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는 출발 지점인데 그것도 잘 좀 모르겠고요. 일단은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A가 양수고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자,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y는 a sin x, sin bx에 대해서 a, b가 양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출발하고요. a, b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출발한다고 개형을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a가 음수라는 거는 y축 대칭을 했다는 거고 b가 음수라는 거는 다시 a가 음수라는 거는 x축 대칭을 했다는 거고 b가 음수라는 거는 y축 대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형이 바뀌어야 되는데 a, b가 양수라는 거는 뿔뿔 즉 대칭 이동을 안 했다거나 마마 둘 다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동하게 되면 사인은 원점 대칭. 그래서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모양 그대로 가져가시고 하나도 바뀌면 모양이 반대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y는 a 코사인 bx에 대해서 얘는 a만 따지면 돼요. a가 양수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출발할 거고요. a가 음수면 반대로 출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왜 얘는 b를 안 따지냐? 코사인 자체가 우함수라서 이게 마이너스건 아니건 우걱우걱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개형이 바뀌지 않아요. a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여튼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출발할 거고 2분의 1만큼 옮겼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2분의 1 옮긴 게 여기 대충 2분의 1이라 치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지금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폭이 4죠. 전체 폭이. 근데 얘가 중심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만큼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1에서 2만큼 떨어지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즉 1과 마이너스 3의 중점에서 중심축이 생기고 그만큼 폭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폭을 알고 있기 때문에 a는 2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중심축을 알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뭐 끝났죠. 그래서 지금 구해낸 걸로 y는 2 사인 3분의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주기가 6이라 했는데 뭐 구해내지는 못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C는 여기에 X축과의 교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주기 6을 구해놨는데 얘를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기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인은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1부터 쭉 해서 한 바퀴를 돌고 이 모양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사실 원래 출발해야 되는 이 모양이 반복된다고 이게 정석인데 여기부터 출발하면 이 모양이 여기 왔을 때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 모양이 그대로 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얘도 하나의 주기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곳은 한 주기다. 즉 이 모양이 이렇게 왔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돌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여기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한 주기가 돌았다. 이만큼 폭이 주기가 6이니까 6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움직였는데 똑같은 모양이 또 나왔으니까 주기가 한 바퀴 돌았다. 이만큼 거리가 6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다. 그럼 얘는 한 주기가 돈 거니까 알파 플러스 6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모양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원래 3이었는데 똑같이 또 교점이 생겼으니까 한 주기가 돌았다. 6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C가 9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주기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402번은 A, B, C 싹 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8이 된다. 그래서 402번에서는 쌤이 지금 개형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얘는 필기는 안 할게요. 굳이 뭐 노트에도 있고 주기성에 대해서 포인트 잡을게요. 주기성 우리가 원래 아는 그래프가 자 쌤이 조금만 대충 그릴게요. 원래 사인 그래프 기준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한 주기 돈 거죠. 다음 이렇게 생길 건데 이렇게 해서 똑같은 모양이 발생하는 곳 여기 지금 내려가는 이 모양 있죠. 여기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주기가 돈 겁니다. 이만큼이 폭이 한 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기본적인 y는 sin x 그래프를 가정한다면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인 거죠. 다음 여기가 3파이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파이에서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만큼 가서 똑같은 모양이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x축과의 교점. 그래서 이렇게 주기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연습 문제에서 뒤에 나온 연습 문제에서 또 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성을 그래프에서 이용하려면 같은 모양이 등장했다는 거는 n번 주기가 돌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40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 그래프와 x축에 둘러싸인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CD는 y축에 평행하고 길이가 2일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우린 습관적으로 이제 y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있을 때 x 앞에 곱해진 개수는 주기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개수를 역수취해서 곱해주면 주기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파이 약분해주고 8이다.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의 주기는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사인이 하나, 둘, 셋, 넷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칸 생긴 거고요. 여기도 한 칸이죠. 그러면 주기가 8이라는 거는 8을 4등분한 한 칸이 2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원래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서 0으로 출발하면 0, 2, 4, 6, 8 이렇게 돈다는 거죠. 한 주기가. 그러면 이만큼이 2고요. 요만큼도 길이가 2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총 AB의 길이는 4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CD 길이도 2라고 줬고요. 우리는 지금 해당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길이가 2고 얘가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가 합동이겠죠. 즉 A, B, C, D는 그냥 사각형이 아니고 얘는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길이가 CD가 2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길이라는 거죠. 1, 1. 그리고 y축부터 떨어진 것은 x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섭에 떨궜을 때 지금 C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1을 코사인 4분의 파이 x에 집어넣었을 때 코사인 4분의 파이고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죠. 이렇게 해서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포인트에 뭐 기함수도 우함수다, 코사인이 우함수라서 y축 대칭이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포인트로 남기겠습니다. x축과 떨어진 거리는요. 그 점의 y좌표로 표현 가능하고 y축과 떨어진 거리는 그 점의 x좌표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이게 기하적 해석을 하다 보니 뭐 잘하고 있는데 이걸 좌표로서 바꾸는 게 은근히 학생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사각형 ABCD 넓이 구하는 것은 쉽겠죠. 넓이 사각형 ABCD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에 아랫변 4, 윗변 1에다가 높이 2분의 루트 2 곱해주면 되고요. 계산하시면 얘는 2분의 2죠. 2분의 3 루트 2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03번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주기를 이해하고 한 칸이 얼마인지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이렇게 x축과 떨어진 거리, y축과 떨어진 거리 이 1을 보고 이게 C의 x좌표라는 거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404번입니다. 두 함수 탄젠트 x와 y는 탄젠트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y축 및 직선 x는 4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쌤이 미리 좀 그려놨고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프 바꿀게요. 어차피 파이까지는 볼 일이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한번 옮기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탄젠트 x죠. 근데 얘가 탄젠트 x 플러스 1. 그러면 이 플러스 1은 결국 탄젠트 x에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얘를 이렇게 올리는 식이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쌤 1만큼 올리는 거면 얼만큼 올리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직선 x는 4분의 파이를 언급하고 있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다시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에요. 탄젠트 45도.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요. 얘의 y좌표가 1이고 우리는 얘의 y좌표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온 거죠. 얘도 같이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y축과 x는 4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것.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되는 넓이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지금 평행이동 관계는 쌤이 늘 말했어요. 그래프가 둘은 합동이에요. 평행이동만 했다. 물론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랑 여기 모양 같고요. 이만큼이 지금 1인데 여기가 지금 1인데 평행이동도 1만큼 했으니까 길이도 같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랑 여기가 서로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둘러싸인 넓이는 원래 이건데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밑변 길이를 4분의 파이라고 하고 높이를 1이라고 한다면 넓이는 그냥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요. 평행이동 관계는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5번입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고요. 얘는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니 꼭 별표 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양수 a, b에 대하여 곡선 y는 a sin b 파이 x가 직선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라 하자. 삼각형 OAB의 넓이는 5이고 직선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도 쌤이 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좀 더 설명할 거고요. 얘는 아까 이거 있죠. 402번. 여기서 설명했던 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주기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칭성 해볼 대칭성. 대칭성은 뭐냐면 지금 쌤이 사인 그래프를 그려놨죠. 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이에요. 근데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인이랑 코사인은 우리가 합동이에요. 합동. 모양이 똑같아요.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모양이죠. 서로. 이 둘은 합동이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원점 대칭, 점 대칭이고요. 얘는 y축 대칭, 선 대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둘 다 점 대칭, 선 대칭을 둘 다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원점 대칭이다는 원래 아는 정의였어요. 그런데 여기 파이에서도 지금 점 대칭이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음 2분의 파이에서 점 대칭이고 더 나아가서 3분의 파이에서 점 대칭이에요. 즉 여기 모두 다 점 대칭을 가지고 있다. 다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끊어서 이 모양을 보면 지금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모양을 봤을 때는 지금 해당 부분 여기가 x는 2분의 파이죠. x는 2분의 파이에서 참고적으로 이건 기본적인 y는 sin x 그래프입니다. 2분의 파이에서도 선 대칭이고요. 이 부분 x는 2분의 3파입니다. x는 2분의 3파이에서도 선 대칭이고요.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5파입니다. x는 2분의 5파이에서도 선대칭이에요. 즉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점대칭과 선대칭이 각각에서 발견된다. 이 만들어지는 곳은 한 칸 기준으로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인데 여기서는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이런 식으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쌤이. 그러면 이런 뭐 y는 k라는 것과 교점이 생겼고 여기에 각각의 교점에 x좌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걸 쌤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파와 베타는 x는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y 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선대칭점이에요. 그래서 간격이 같다 하고 그러면 알파, 베타 사이의 중점이 x는 2분의 파인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이 2분의 파이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여기도 감마와 델타는 x는 2분의 5파이를 기준으로 y 값이 동일하니까 선대칭이에요. 왜냐면 같은 거리 수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마와 델타의 중점이 2분의 5파이고 그렇다는 거는 감마 플러스 델타의 중점이 2분의 5파이다. 그럼 양변에 2배 하시면 감마 플러스 델타는 5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됐죠? 또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y는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y는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델타 감마는 지금 같은 거리에 존재하죠. 뿐만 아니라 알파와 베타 감마 같은 거리고요. 알파 델타도 같은 거리예요. 즉 알파 플러스 델타의 중점이 2분의 3이고 그러면 2배에서 3파이다 할 수 있고요. 다음 베타 플러스 감마도 중점이 2분의 3파이니까 2배에서 3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하면 쉽게 좌표를 구해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뒷파트 삼각 방부등식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해보면 지울게요. 자, 지우지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y값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k, 즉 이렇게 거리가 같도록 상수함수를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문제가 좀 많이 쓰긴 했는데 그냥 a랑 b랑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y 값이 이렇게 같고 여기 점대칭점이 있죠. 그렇다는 거는 얘네끼리 거리가 같으니까 x 값도 x 간의 거리도 같아야 한다. 왜? 점대칭점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파인데요. 베타와 a의 중점이 파이다 잡을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감마의 y좌표 k, b의 y좌표 마이너스 k 이것도 거리가 같고 이게 대칭점이니까 이거 둘이 같아야 한다. 즉 b와 감마의 중점은 여기가 2파이죠. 그래서 b 플러스 감마는 4파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잘 정리하시고 쌤이 노트도 얘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풀이할 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칭성에 관한 거였고요. 주기성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성은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모양이 등장하면 한 주기가 돈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점 기준으로 똑같은 모양이 여기 왔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한 주기. 기본 y는 사인스로 치면 2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점 기준으로 똑같은 모양이 여기 등장했죠. 이렇게. 여기 똑같은 교점. 그래서 얘네끼리의 거리도 2파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칭성에 대한 설명을 좀 마쳤고요. 405번 풀이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분석이겠죠. y는 a sin b파이 x에서 a는 폭을 의미하고요. b파이는 주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 주기 2파이에서 역수를 곱해주면 얘는 b분의 2, 얘가 한 주기가 되고요. 우린 바로 한 칸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는 한 주기에 4분의 1이 한 칸이니까 2b분의 1이 한 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에서 하나, 둘, 셋, 네 칸 이렇게 한 주기죠. 이만큼이 2b분의 1. 여기도 2b분의 1. 쭉쭉 가서 뭐 이게 좌표로 치면 2b분의 1, 여기는 b분의 1, 2b분의 3, 여기는 b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기 b분의 2까지 다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좌표도 생각하시면 2b분의 5가 된 거다. 그럼 좀 필요한 좌표만 놔두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어놓을게요. x좌표 결정했고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9에서 2b분의 5에서 2b분의 1 빼면 b분의 2다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똑같은 모양이 등장한 거니까 이거는 한 주기죠. 그래서 a, b의 길이는 깔끔하게 b분의 2 한 주기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y는 a 줬고요. 한 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삼각형 OAB 넓이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b분의 2, 높이가 a다. 그럼 지금 얘는 b분의 a가 되고 넓이가 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5b라고 하나 표현을 해보게요. 다음 두 번째,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라고 했는데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a의 좌표는 2b분의 1, a고 b의 좌표는 2b분의 5, a가 됩니다. 근데 a는 5b라 했으니까 좀 수정하시면 여기 5b 쓸 수 있고요. 원점과 주어진 기울기니까 그냥 OA의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래서 10b제곱이 되고, 다음 OB의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고 해서 여기 약분하시면 2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0b제곱 곱하기 2b제곱 두 기울기의 곱은 20b 4제곱이고 얘가 4분의 5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변에 20으로 나누시면 b의 4제곱은 16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b가 양수를 했으니까 b가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 a는 5b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한 대로 a 플러스 b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쌤이 지금 주기성과 대칭성을 길게 설명했는데 쌤이 하고 싶은 건 그냥 A부터 B까지가 한 주기를 돈 거니까 이게 2B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대수적으로 쭉쭉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쌤이 이번 여기서 정리했던 거는 최대한 노트에 쓸 때 한 번 더 이거 쌤이 연습 문제에서 했던 거지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fx를 만족시키는 함수. 자,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이게 주기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주기가 우리는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a 코사인 bx 플러스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다. y는 fx의 그래프가 점 12분의 파이, 4를 지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고요. 자, 습관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고 a는 폭을 의미해서 최대 최소가 바뀔 거고요. 다음 b는 주기를 결정하고 c는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특히나 y축 평행 이동이니까 얘는 중심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기가 2분의 파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기가 원래 사인은 2파인데 b의 개수를 역수해서 곱해주면 주기가 된다. b가 0과 5 사이에 있는 게 양수죠. 절대가 벗기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2파이가 2분의 파이다. 그럼 b는 4라고 결정되고요. 다음 이제 최대 최소값이 합의 6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y는 c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고 a가 양수라고 하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개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x축 평행이동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 지점을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기가 2분의 파이라 했으니까 한 주기가 2분의 파이. 우리는 한 주기를 4등분 한 거니까 한 칸은 8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4분의 파이 한 칸 8분의 파이 여기가 8분의 3파입니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하나, 둘, 셋, 넷이고 폭이 지금 A죠. 이만큼이 폭이 A다. 그러면 이제 쌤이 설명하느라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가 최대 최소인데 폭이 A다. 그러면 C에서 A만큼 올라간 거, C에서 A만큼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 라지 M이고 얘가 최소값 스몰 M이죠. 그러면 최대 최소의 합이라 했고 얘가 6이죠.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최대 최소는 C 플러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A이고 2C이고 얘가 6입니다. 그래서 C는 3이다. 자, 여기서 봅시다. 포인트. 사인과 코사인에서 최대 최소의 합입니다. 물론 얘는 실수 전체 정의역에서 또는 한 주기에서 따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평행이동 싹 다 해서 기준 중심축 C가 있고 사인을 그려볼게요. 사인이 하나, 둘, 셋, 넷만큼 움직일 건데 이 폭이 지금 같죠? A sin x라 치면 이게 A이고 A일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이 같기 때문에 최대값 라지 m과 최소값 스몰 m의 평균은 중심축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스몰 m의 평균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중심축의 2배이다라고 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암기할 사항은 아닌데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줬고요. 여튼 C는 3이다. 그래서 뭐 이거 써먹으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6인데 이게 중심축일 거니까 2배. 그러니까 C는 3이다. 바로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 구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는 B 구했고 A만 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한 거 다 적어보면 Y는 A 코사인 4X 플러스 3입니다. 근데 12분의 파이, 4를 지난다 했으니까 얘는 대입하라고 준 거죠. 그래프를 지난다는 건 얘는 대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기출 문제 풀거나 이제 수능식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을 줬다는 거는 얘 마지막에 미지수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해 대입하라고 주는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한 개 남았으니까 얘 대입해서 처리하라는 거죠. 집어넣으면 4는 a 코사인 4배의 12분의 파이고요. 얘는 그럼 3분의 파이죠. 플러스 3.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3.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싹 다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9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407번 가보겠습니다. 상수 a, b, c에서 fx는 a 절대값 sin bx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부분인데,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리는 순서입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y는 절대값 fx는 x축 기준으로 위로 올리기고요. 얘는 공통수학 2에 있습니다. 노트 찾아보세요. y는 또 f 절대값 x이죠. 얘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데칼코마니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있었다. 근데 위로 올리기면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원래는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위로 올릴 수 있다. 다음 y축 기준 오른쪽 데칼코마니라는 거는 y축이 존재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부분을 y축으로 데칼코마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된다. 원래는 얘가 이렇게 지났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증명을 원한다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요. 웬만하면 공동수학 2에서 배웠던 학생이면 노트 보고 다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대수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라면. 근데 얘가 좀 섞여있는 모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절대값이고 얘는 아니고. 그러면 단계별로 첫 번째 절대값 함수부터 그리기. 얘부터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y축 평행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예제를 하나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순서로 그리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리는 방법은 쌤이 한 번 더 자세히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예요. 근데 얘를 지금 주기가
지금 앞에 b가 붙었으니까 얘는 바로 체크할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주기가 b분의 2파이죠. 물론 b가 양수니까 절대값 뗐습니다. b분의 2파이고 그럼 같이 체크할게. 한 칸이 얘를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2b분의 파이죠. 그래서 2b분의 파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b분의 2파이고 여기 2b분의 파이고 b분의 파이 2b분의 3파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다음 지금 폭이 a인 거죠. 얘가. 자 참고로 지금 a가 음수라고 했어요. 근데 a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 함수부터 그릴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함수는 이거 위로 올리기라서 여기를 올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가볼게요. 지금 모양이 다 그리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마이너스 a가 곱해졌으니까 a가 곱해졌는데 a가 음수죠. 그러면 음수가 곱해진 거고 절대값에서 음수 씌운 거니까 얘는 x축 대칭과 같은 역할을 해서 얘네가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이까지가 a 절대값 sin bx예요. 다음 플러스 c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했으니까 뭐 위인지 밑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위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y축 평행 이동은 중심축의 변화이기 때문에 중심축이 여기 오게 되고 얘가 y는 c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함수부터 그리시고 두 번째가 y축 평행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3이다. 지금 쌤이 일단 1로 그렸는데 이게 여기가 최대고 여기 최소죠. 그럼 이 폭이 3이라는 거예요. 차니까 이 폭이 3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폭을 책임지는 거는 얘죠. 상수 A 곱해지고 상수배. 그래서 A는 3인데 마이너스 3이겠죠. 음수니까. 폭은 절대값이니. 다음 주기가 함수 y는 코사인 4x의 주기와 같다. 일단은 코사인 4x의 주기부터 봅시다. 이거 4니까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고 x 앞에 개수 역수 취해서 곱해주시면 2분의 파이가 주기죠. 이게 주기예요. 자 얘를 보고 그림 제대로 안 그렸다가 이거 b분의 2파이였지 참. 그래서 둘이 같구나 b는 4구나 이러는 순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주기가 2분의 파이죠. 근데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절대값 함수는요. 얘가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뒤집어지면 이만큼이 한 주기예요. 왜냐? 똑같은 모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던 그래프가 뒤집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주기는 아예 절반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얘는 주기가 b분의 2파이가 아니고 b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2분의 파이랑 b분의 파이가 같다라고 해서 b는 2가 되는 겁니다. 절대값 함수는 주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됐죠? 마지막 다해서 y는 fx의 그래프의 y절편은 5이다라고 했는데 쌤이 지금 임의로 그려서 지금 c가 양수로 해가지고 그려졌는데 y절편이 5라면 잘 그려진 거네요. 그럼 얘게 y절편이 5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y는 c와 같으니까 그냥 c가 5라고 결정이 나는 거네요. 다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마이너스 5였다 하면 내가 임의로 그렸는데 잘못 옮겼네 하면서 x축 밑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x축 그리지 마세요. 뭐 확실하게 모르니까. c는 5이다.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4가 됩니다. 자, 현재 쌤이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 배우는 내용이 워낙 많고 그래프의 익숙치 않아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각함수도 우리가 배웠던 함수고요. 그래프도 선대칭과 점대칭도 다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모양 있죠.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 자체를 먼저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선대칭과 점대칭, 뭐 주기성과 대칭성을 잘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기성은 앞으로 많이 사용될 거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문제 보고 질문할 내용 있으면 꼭 쌤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